미안합니다. 네. 국제 문제 바로 이어가죠. 네네. 국내 정치를 듣다 보면요. 예. 국제 사회에서도 이제 그런 나라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무슨 짓을 해도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는 예. 뭐 대충 한 20% 30% 내외로 이렇게 되죠. 그런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정당, 그 정당들은 진짜 무슨 짓을 해도 그 지지층은 안 움직이거든요. 다른 나라도 그렇고. 예. 그게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정치 후진국들 아니에요, 되게? 그렇죠, 주로. 주로. 그러니까 이제 사실 국민들이 정당을 지지한다는 것은 정당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고 정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철회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정반대의 것을 해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무조건. 예. 예를 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은 지난 정권에서 그 친중국 성향의 외교 정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그쪽에서 굉장히 지지를 했죠. 근데 정반대의 지금 또 그 방향을 잡아도 또 그것도 그대로 지지한다는 거예요. 중국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제1야당 지지층의 어떤 성향인데 이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치 후진국에서 주로 나오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지지해주는 이게 굉장히 그 국내 정치의 암적인 요소가 되는데 아무튼 좀 안타깝습니다. 예, 제가 그 말 하려고 했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건 정말 비합리의 극점인데 예. 초절정인데 아무튼 참 어이가 없습니다. 자, 네. 일단 국제 문제는 짚어야죠. 트럼프 대통령 요즘 굉장히 바빠요. 바쁘죠. 재선 선언도 했고 뭐 국내적으로 중국과 패권 경쟁, 무역 전쟁도 하고 있고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 막 서로 편지 쓰기 바쁘고 네. 또 이란하고는 뭐 야 가서 때려 부시려 하다가 조금만 참아봐. 잠시 대기. 잠시 참아봐. 그래서 뭐 나중에 10분만 내가 늦게 그 말했으면 150명은 최소한 죽었을 것이다 이러고 또 그 사이에 또 캠프 데이비드에 가서 골프도 치고. 참 미국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런 순간에 주말에 휴가 뭐 건강 챙기는 건 좋죠. 어떻게 보면 건강을 거기서만 챙기나 뭐 푸시업 하면 되지. 글쎄 아 그래 도대체 네. 이 양반 그래 지금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저도 우선 친서하고 이란 얘기만 좁혀서 한번. 그렇죠. 근데 지금 동아시아하고 서아시아 그렇네요. 사실 뭐 미국의 그 큰 어떤 그 정책의 두 축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서아시아 쪽이 좀 더 골치가 아프고 동아시아는 어느 정도 이제 그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야 안 풀리고 꽉 채운 것처럼 이런 상태지만 미국 입장에서 그게 안정된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 서아시아가 이제 복잡한 상태였는데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동아시아가 좀 풀리는 것 같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서아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발을 뺐고 그러면서 본인의 그 차별성, 그러니까 전임자들, 뭐 민주당, 공화당 합쳐서 예. 그 전임자들과의 자신의 차별성을 바로 거기다 뒀었죠. 서아시아에다 왜 쓸데없이 그 힘을 쓰고 돈을 쓰고 이제 그러고 있느냐? 나는 거기 안 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서아시아 문제에서 완전 발을 빼는 듯한 이렇게 했는데 예. 그 이란 우리 국내 뉴스에서 이제 매체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이 된 것은 이란이 핵 합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고 미국이 이제 주장을 하고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란은 지키고 있는데 미국이 안 지켰구만 이런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런 와중에 이란과 그러니까 갈등이 점점 커지면서 그 호르무즈 해협 그다음에 그 오만해 그쪽 일대에서 그 유조선이 이렇게 피격을 어뢰를 맞았고 예. 그러다가 그거 누가 쏜 거예요? 그건 아직까지는 몰라요.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고 있죠. 그런 와중에 미국의 이제 무인 드론기가 또 추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격추죠 그건.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진에서 이거는 한번 쳐야 된다. 예. 라고까지 갔다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스톱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스톱했다는 것이 트럼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전임자하고 자기하고 차별성을 거기서 찾았는데 이 이란과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실제로 150명까지 사망을 했다고 쳐보십시오. 그러면
미국은 진짜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출마를 선언해 놓고 그래 대선을 앞두고 전쟁을 벌이는 것은 승패를 떠나서 일단 마이너스 요인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한번 이란 중동전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단기간에 끝날 성질이 그렇죠. 결코 아니잖아요. 예. 어마어마한 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 양반 굉장히 다혈질인 거 맞죠? 다혈질인 그나마 그래도 직전에 스톱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혈질이지. 그러니까 다혈질이다. 앞뒤 안 재고 뭐야 우리 무인 항공기 드론이라 그러는데 실제 보셨죠? 예. 날개 길이만 40m야. 실제 비행기죠, 비행기. 그래요. 예, 그리고 사람 없는 비행기. 최대 항속거리가 11,000km. 예. 드론이라 그러면 우리 조그마한 그거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실제 비행기입니다. 45,000원짜리 드론 그 장난감 드론이 아니더구만. 예, 그게 아니죠. 폭약도 실을 수 있고. 예. 말만 그렇지 완전한 전투용 무기인데. 그렇죠. 사람만 안 타 있지. 이게 뭐 이란 영공 그 선을 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었다며요. 예. 어쨌든 격추를 시켰어. 예. 처음엔 아니라고 했다가 들통이 났어요. 예. 그러니까 야 우리 비행기를 떨어뜨려? 까부시라우. 그래서 발진하려고 하는데 아니 잠깐 있어봐. 안 될 것 같아. 너무 위험하죠, 참어. 그거는. 그러니까 이 일련의 결정 과정 자체가 예. 이 사람은 무슨 물가에 내놓은 아이가 아닌가.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진짜 그 사정은 더 이제 정황이 드러나오고 예. 훗날 더 알려지겠지만 그 격추까지 간 것은 이란 입장에서도 실수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더 재밌는 거는 트위터에다 대고 자랑스럽게 막 그건 자기가 뭐- 중계 방송을 해요. 그걸 어떻게 말려? 그러니까 그 뭐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말 그 스타일이고 세러 샌더슨인가? 백악관의 그 대변인은 가끔 월급 받을 때 좀 민망하겠어요. 본인이 모르는 것을 트위터에서 트위터에서 먼저 국민들이 보고 그럼 그렇게 그게 되는 뭔 대변이냐? 그렇죠. 왜 있는지. 아무튼 그렇게 이제 서아시아에서 정신이 없는 사이에 예. 그 와중에 또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 편지 받고 또 편지 쓰고 예. 그러면서 또 여기서는 허니문이 또 이렇게 생기고 있고 둘 다 뭐 약속이나 한 듯이 뭐 훌륭하고 아름다운 편지라는 둥. 뭐 예. 아이고, 참나. 이게 이제 그 우리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뭐 나쁜 뭐 징조는 아니죠. 예. 그거는 분명하고 다만 그 미국이 그 이제 갑자기 왜 그럴까 뭐 이 전체적인 그 미중 관계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예. 그 중국이 지금까지 어쨌든 그 미국에게 계속 그 뭐라고 할까요 좀 여러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그 공격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관세에서부터 시작해서 기술 이전 문제까지 갔다가 그 대만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그런 내용부터 홍콩 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무슨 홍콩이 우리하고 뭔 상관이냐 하지만 중국은 홍콩 배후에 미국이 있다라고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G20 이번에 그 오사카에서 열린 G20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자 담판을 짓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서도 이제 공세적으로 미국 입장에서 공세적으로 그 중국 입장에서 약간 수세적으로 이제 그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입장에서는 그래도 남은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써먹을 수 있는 패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북한 입장에서도 이제 시진핑 주석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저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물론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저 중국 입장에서 북한 카드라 하면 위협 성격이 강한 그런 어떤 카드 아니었습니까? 네. 쥐고 있는 카드가 위협성. 근데 반면에 이번에는 위협 성질보다는 좋은 뭐라고 할까요? 어떤 사탕 같은 것 그거를 이제 감추고 당근. 당근이 달진 않지만 어쨌든 아주 달달한 뭔가를 좀 들고 갈 수 있는 요거 내가 이제 북한 거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는 조금 그렇지. 차이가 있다면은 당근은 아니네요. 예. 그러니까는 그 과거에는 어떤 위협 아주 독이 묻은 어떤 무언가를 들고 그런 카드를 들고 있었다면 이번에는 독이 묻은 카드가 아니고 달달한 카드를 들고 가는 것이 이제 과거와는 좀 다른 것 같다. 그렇죠. 그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그 미국한테 수세적인 현재 그런 입장에서 북한 카드를 하면 이제 그런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뭐 개인적인 것이긴 하지만 방송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네. 여쭙죠.
오늘 아침에 아니 지금 파리에서 상해를 경유해서 네, 네, 도착하신 거죠? 예, 예. 인천공항에 도착한 게 몇 시쯤이에요? 3시 20분에 도착했어요. 아유, 방송 불과 한 2시간 반 전쯤 오신 건데 스튜디오 들어오는 걸로. 예, 예. 피곤하거나 괜찮습니다. 그러실 텐데 와주셔서 고맙고. 예. 자, 시 주석이 북한 방문해서 1박 2일이었지만 메시지는 분명하게 네. 갖추렸고 가장 중요한 건 며칠 뒤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게 돼 있는 G20 회담에서 김정은의 특별한 메시지를 네. 김 위원장의 특별한 메시지를 트럼프에게 전할 게 있다. 네. 누구나 다 그렇게 추측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전 세계 언론이 전부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죠. 최근 일주일간 파리 유럽에 계셨으니까 예. 미국 뉴스야 뭐 스크린을 하셨을 거고 외국에서는 이 건 시진핑 주석의 방북건 어떻게들 보고 있나요? 유럽 언론들이 그러니까 독일, 뭐 프랑스 등등 이탈리아 언론도 마찬가지였고 일단은 그 시진핑 주석을 포함을 해서 이제 그 전임 작가를 포함해서 지금 중국 국가 주석이 북한을 간 것이 굉장히 오랜만이잖아요. 그렇죠. 14년.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의미가 이제 그게 있다. 굉장히 근데 다만 이제 이례적인 방문이다라는 것 말고 네. 이런 것도 있죠. 지난해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4번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답방 형식이 올 때가 됐다는 것은 짐작은 우리가 할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14년 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례적이라는 것이 약간 이제 상쇄될 수 있는 올 때가 된 거다. 다만 이제 이게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를 앞두고 직전에 이제 이루어졌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분석도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살짝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 너 좀 나와봐 했는데 딴 애를 불러서 얘기를 뭘 해가지고 나온다고 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왜 또 블루는 여기 안 나오고 뭘 그렇죠. 쭉 들려서 나와. 그리고 자기도 이제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니까 네. 당연히 달갑지 않겠죠. 그동안은 트럼프나 미국은 김정은 위원장하고 다이렉트로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그냥 한국은 뭐 중재자 또는 운전자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뒤에 가만히 있던 왕서방이 왜 나는 빼는 거야? 내가 너 잘 보호해주고 체제 안전도 할 테니까 이제 같이 하자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아까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과거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독이 묻은 카드가 아니라 달달한 카드를 가지고 온 것이 유럽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그 절묘한 타이밍의 방북에 대해서 야, 역시 간단한 선수는 아니야. 뭐 이런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거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런 이례적이다. 분석과 그러니까는 그동안 방북이 없었잖아요. 예. 그런 것. 근데 하필 왜 이제 G20를 앞서 직전에 하느냐 그런 거에 의미를 부여하는 유럽 언론들.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유럽 언론들의 분석을 종합해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답방 형식이 충분히 시간이 될 때도 됐다라는 그런 식으로 유럽에서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번 그 27일, 8일인가 그렇죠. 네, 오사카 금토, 네, 금요일, G20 회의. 예. 이번 주 금토인데 그렇죠. 이번 주 금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도 가시고. 네. 각국 간의 1대1 서밋 정상회의도 있고 전체 컨퍼런스도 있을 텐데 무슨 얘기가 어떻게 오가는지는 한번 주목을 하고 또 잘 워치를 하셨다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딱 타이밍도 그렇죠. 맞네요. 예. 시청자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네. 제가 하나 봤는데 질문을 지우셨나요? 어느 분께서 ASD 123으로 기억하는데 일본 자민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우리의 한나라당, 새누리당 뭐 이름은 계속 바꾸지만 자유한국당에 이르기까지 그 콘크리트 지지층 오매불망 지지층 뭐 한 30%라고도 하는데 일본 자민당의 그런 콘크리트는 얼마쯤 되느냐 이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정확한 퍼센테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한 퍼센테이지 제가 이제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는 없는데 예.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면은 예.
아까도 말씀드린 정책이 어떻게 됐든 간에 무조건 그쪽, 왜냐하면 그 당이 그 자유민주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 그러니까는 그 소위 말해서 그 인문학에서 왜 저기 그 신화적이라 그러죠. 무슨 얘기냐면은 그 구체적인 그 내용이 아니고 거기에 저 상징적인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구호나 어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자유민주주의,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유,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박정희 대통령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배우지 네,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 이외에는 용공 무슨 뭐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 어떤 상징적인 구호에 이렇게 완전히 마취가 됐다 그럴까요? 예. 그런 어떤 그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성향이라기보다는 좀 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그런 층이 계속해서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움직이지 않는, 정체되어 있는, 네. 계속 습관적으로 지지하는 정당만 계속 지지하고, 그러니까 아마 정치가 대를 이어서 3대째 의원을 배출해내는 가문도 있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상당수 시민들은 아예 체념 또는 포기 상태에서 그냥 알아서들 해라. 나는 내 개인 생활과 사회의 최소한의 안녕만 확보되면 된다 이런 거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극우 세력이 발호할 그렇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그 자민당이 수십 년을 집권해 온 것이 그만큼 58년이 넘죠. 네, 네. 단단한 어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그 전부 극우 세력이 되어 있는 그건 아니고,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 소수의 극우 세력들이 계속 그 집권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뭐 파리에서 출발해서 상해에서 비행기 트랜짓 하느라고 잠깐 인터벌 있는 사이에 저한테 오늘 방송할 내용을 또 이렇게 정리해서 상하이 공항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원고를 해서 카톡으로 보내시고, 그 잘 키운 임 소장 하나 열 기자 안 부럽다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차도 있고 피곤할 텐데 네. 좋은 말씀 고맙고, 특히 유럽에서의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어떻게 보느냐는 우리도 상당한 관심이었는데, 방북 일정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네. 주요 외국들의 반응을 체크조차 할 사이도 없이 그만 시진핑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것을 그런 걸 정리해 주시죠. 반사회주의적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과거에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렇게 뭐 만나고 이러면 굉장히 의전에 그 강조를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형식적인, 그러니까 형식이 아니고 뭐라고 할까요? 압축적으로 실무적인.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1박 2일이 그러니까 그 많지는, 과거에는 그렇지는 않아요. 옛날에는 무조건 3박 4일 이상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전 측면보다는 실무적인 측면이 많이 강조된 그런 회담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회주의적인 그런 회담이 아닌 것 같다. 저는 반사회주의적이라고 해서 무슨 소린가 했더니 예. 사회주의 국가의 외교 의전 전통에 비해서는 그렇죠. 좀 특별했다. 그렇죠. 네. 실무적이었다. 그렇게 확정을 하겠습니다. 청라에서님께서 일본은 조용히 썩은 물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킬링 센텐스가 아닌가. 많은 면에서 동의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문의드립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좌우 중 어느 쪽인가요? 요미우리 신문이요? 네. 우익이죠. 우죠. 예. 제가 알고 있기로도 우고요. 아사히 신문이 뭐 그나마 좀 중립에 쓰려고 애쓰는, 또는 굳이 말하자면 우리 민주당 계열쯤 리버럴리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요미우리는 대표적인 우 진영이고, 더 우가 이제 산케이 이런 게 있고, 니혼 게이자이라는 일본 경제신문, 굳이 비교하자면 우리의 매일경제쯤에 해당하지만 매일경제신문보다는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라고. 일본 경제신문은 정치적 지향은 경제신문이니까 물론 우측에 가까운데, 니혼 게이자이의 국제면이라거나 과학 그리고 신기술 이런 거에 대한 보도 및 분석, 예측 이런 것은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아는 체를 했던 이유가요. 참고로 그 마이니치 신문 같은 경우가 이제 진보적인 성향 많이. 그 마이니치 신문 내용 중에서는 볼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 매일 신문이죠. 한문으로 마이니치가 좀 아사히보다는 조금 더 왼쪽. 최근에 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동아일보의 니혼 게이자이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기자들하고 좀 교류가 있었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그랬던 기억이 나서 도움이 되실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긴 여정 끝에 뭐 여기 출연하려고 비행기 플라이트 스케줄을 그렇게 조정하신 건 아니죠?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많이 진짜로 그렇습니다. 아 진짜 감동스럽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어서 가서 고맙습니다. 푹 쉬시고요. 네. 다음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아니죠. 월요일이 아니죠.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아 목요일 날. 예, 목요일 날은 그 G20 아. 뭐 관련 예상 뭐 이런 걸 한번 네, 해보시고 네, 네. 또 이란 미국 뭐가 또 진전되면 아무튼 하시고 네, 네, 네. 다음 주 월요일은 G20 네, 네. 확실히 결산이 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방송이 너무 라이브하네요. 출연자분과 다음 6월 24일 한 주의 시작자 상반기가 끝나가는 주인데 들으셨겠습니다만 6월이 거의 저물어 갈 무렵에야 국회가 정상화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정상화 한 발 직전까지 갔다가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의 합의문을 발로 뻥 차고 다시 국회를 일단 보이콧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나머지 4당은 4당끼리만 하는 독자 운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일부 운영이야 되겠죠. 그러나 추경안을 비롯해서 국회 본회의 표결이 필요한 것들이 제대로 될지 심각히 의문입니다. 지금 급한 건 그런 것들이니까요. 자유한국당의 정체와 정체성 그리고 무조건 회방 놓기 이것은 지금 국민을 완전히 조롱, 우롱하는 것이고 입법권에 대해서 스스로 침을 뱉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이어서가 아니고요. 국회의석 총 300석 중에 120개를 가지고 이런 망동, 나라 전체를 지금 꽉 붙잡고 있습니다. 불가사리가 생각납니다. 6월 24일 이강윤의 오늘 여기까지 진행합니다. 우울한 한 주의 시작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